예, 이번에는 다시 컨트롤 T에서 새로운 파일을 여시고, 자, 컨트롤 S 해줍니다. 실습 6이 되겠다, 그죠? 실습 6이 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보죠. 그죠? 우리가 했던 게 그거예요. DML, DDL, 그리고 DCL입니다. 그죠?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공부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이거를 먼저 좀 적어 놓고 시작을 하죠. 자,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해봅시다. 자, 통상 SQL은 아래와 같이 분류로 나뉜다. DML, DDL, DCL. 그래서 DML에는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롤백. 그리고 물리적인 하드 공간에 때려 넣는 명령어 뭐죠? 인서트예요. 커밋이라고 얘기 안 했던가요? 커밋하고 반대가 되는 게 롤백이죠. 그죠? 예. 그래서 select, insert, delete, update가 DML이다. 다시 상기시키세요. 알겠죠? 자, DDL은 뭡니까? 제가 지워야지. DDL은 뭐예요? 빨리 말해봐라. create 나왔고, insert? 뭐? 드랍, alter. 또 뭐 있노? 한 개 더 있는데. 그렇지, 트렁케이트지. 이 네 개는 트랜잭션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 다음에, 아이고, DCL은 뭐 있노? 그랜트, 리보크. 이거는 안 까먹네. 나중에 지도 이제 팀장 돼갖고 이제 리보크스가 골탕 먹이려고. 그래라도 외우고 있으면 좋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알고 한번 또 접근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요. 자, 한번 봅니다.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구문입니까? 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자신있게 말을 못해? 이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백 번은 아니지만 수십 번은 만들었잖아. 뭡니까? 그쵸? 테스트 TBL1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왜 말을 못해? 진짜, 이씨.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 이건 뭐 하는 기고, 민서가? 여기 테스트 테이블 1에다가 저 1, 홍길동 33이라는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맞죠? 예, 요렇게 하나 넣었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내가 셀렉트를 한번 해보면, 민서가 몇 개 나오노? 저거는 이제 한 개 나옵니다. 그쵸? 한 개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 중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내가 여기서 딱 원하는 곳에만 넣고 싶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나는 여기에서 두 번째 행을 ID 값하고 유저네임을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잖아. 뭐 넣으면 돼, 여기?
내가 여기 지금 컬럼 3개 있잖아. 근데 내가 아이디하고 유저 네임에만 넣고 싶단 말이야. 그럼 뭐 여기 뭐 넣으면 돼? 그치. 아이디, 유저, 네임. 이러면 끝인가? 유저 네임에다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유저 네임 쪽에 예. 약속 어깨에다가 어깨 이거요? 예, 이거요? 예. 이걸 왜 합니까? 그 마케팅 위해 타입 마케팅 지금 그게 아닌데요. 지금은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테스트 TBL1에다가 인서트를 하는데, 이 2개의 행에만 값을 때려 넣겠다, 이 뜻입니다. 실제 값은 이거고요. 근데, 여기에는 2개의 행만 넣겠다는데, 여기는 몇 개가, 2개의 열에다가 값을 넣겠다는데, 여기는 3개의 열에 값이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죠. 했어요. 에러 떴어요. 컬럼, count, doesn't match. 컬럼이 개수가 맞지가 않다.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뭘 없애야 됩니까? 33을 없애면 됩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2 해서 김연아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자,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들어갔어요. 문제없이. 그죠?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면 제약 조건이 없는 테이블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age에다가 여기에다가 난널이라는 제약 조건을 넣어 볼게요. 그래서 다시 테이블 날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는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는 안 들어간다. 그죠? 그 왜 안 들어갈까요? 널이 되면 안 된다 이 뜻이야. 세 번째가. 그러면 이 두 번째 이거를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다가는 난널이라. 그럼 널 값을 넣어주면 안 되지. 그럼 이것도 안 되겠네.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김연아가 내보다 12년 어리니까 31네. 자, 31. 이렇게 넣어주면 또 에러가 나네요. 왜 에러가 날까요? 그쵸? 컬럼을 또 안 맞잖아. 이렇게 해줘야 들어가지. 이럴 것 같았으면 이렇게 된다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왜 가르쳐 줬냐면, 항상 테이블을 보실 때 describe를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약 조건이 뭐가 붙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또 이거를 또 없앴다고 치죠. 없앴어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이거는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자 유저 네임하고 age만 넣겠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안 된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예. 컬럼 개수가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지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내가 신은혁이라고 할게요. 신은혁이는 13살이지.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넣었다고 치죠. 이건 잘 들어간다. 그죠? 왜? 아이디하고 유저네임에는 제약 조건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에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다시 이거를 돌릴게요. 낱날을 빼고요. 다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넣고, 자, 이거를, 자, 방금 같이 해봐서 잘 알겠지만, 제약 조건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알았다, 그죠? 맞죠? 그래서, 자, 봅니다, 여기. 자, 원하는 필드에만 저장을 하고 싶다면 쿼리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저장하지 않는 필드는 우리는 당연히 널이 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거는 ID, 유저네임, age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나는 유저네임, age, ID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단 들어올 데이터가 이렇게 매칭이 딱딱딱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죠? 맞나요? 예. 그런데 자, 요거 한번 보죠. 요거 들어가겠다. 그죠? 밑에 거는 들어갈까요? 들어가네요. 들어가요. 인트인데, 아니, 여기 빡캐릭터인데, 그죠? 빡캐릭터인데 이거 막 들어가네. 유저네임. 그래서 끌고 봐. 나왔다, 그죠? 왜 들어갈까요? 네? 그렇죠. 이거는요. 저장이 되면서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 그거 해봤잖아. 뭐죠? 날짜값 기억납니까? 그 날짜값도 문자를 넣어도 되고 숫자값으로 넣어도 됐죠. 즉 다시 말해서 숫자값이 들어가더라도 근데 이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MySQL에서 DB단에서만 이렇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바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동일한 타입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지만 이해가죠? 예.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거나 이거 이렇게 해서 11로 하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진다 그죠? 이건 당연히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이거를 지우고 12가 이렇게 먹힌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이 12라는 우리 눈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12인데 숫자인데 유저네임에 삽입이 되면서 문자열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자, select 해서 length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죠? 어떤 거였죠? 유저네임이었죠. 유저네임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나서 from user tbl이 아니죠. test tbl1 이렇게 tbl1이죠. 이렇게 긁었어요. 긁으니까 어때요? 자,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게 홍길동이다. 그죠? 홍길동은 9바이트가 들어갔어요. 맞죠? UTF-8이다.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김연아예요. 맞나요? 9다. 그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는 왜 없어요? 유저네임에 김초아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긁어보죠. 내가 없앴나? 김연아를 안 넣었군요. 예, 여튼 그럼 이것도 넣고 봅시다. 자, 넣고 자, 이거하고 이거죠. 이거를 같이 자, 제가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1 테이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9바이트 맞나요? 두 번째도 9바이트 그리고 10, 11, 12 어떻게 돼서 들어왔어요? 2바이트 숫자니까 그래서 문자열로 취급이 돼서
2바이트가 들어왔다라는 거. 알겠네요. 그죠? 예. 됐나요? 이것도 있을 낀데 없나? 이 함수는 없구나. 이거 원래 있었는데. 요렇게 문자열의 바이트를 구해봐도 우리는 이게 숫자가 들어갈 때는 문자열로 자동 치환이 된다라는 사실을, 숫자가 들어가도 문자열로 자동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 그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이제 설명이 많은 건데, 자, 한번 보죠.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있어요.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 구문이 나오는데요. DB 엔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너 DB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너 DB 엔진이 자동으로 행을 추가할 때마다 일씩 증가가 된다. 단 무슨 제약 조건일 때 이게 먹는다고 했어요? 예? 아, 인트요. 인트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제가 말했던 거는 제약 조건을 말했습니다. 무슨 제약 조건일 때만 쓸 수 있다? 낱날요. 우리 이렇게 안 배웠어요? PK나 유니크 제약 조건일 때만, 제약 조건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어디 있나요? 오토 인크리먼트 뭐 나왔나? 없어졌다. 지나갔다고? 오늘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디 갔노? 아, 여기 있네. 여기에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예. 자,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잘 만들어졌다고. 그죠? 이 PK니까 오토 인크리먼트가 먹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PK를 지워볼게요. PK를 지워보고 다시 드랍 치고 했어요. 에러 뜨죠? Incorrect table definition. 테이블 정의가 잘못됐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렇게 만들든 아니면 우리가 밑에서 추가해도 되죠. 이렇게. 자, primary key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id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 그죠? 뭐 이래나 저래나. 근데 뭐 이거는 코드만 괜히 길어지는 거죠. 자, 여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만들어 줬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서 널 값을 3개를 넣으면 당연히 우리는 select를 했어요. 이렇게 select해서 이렇게 끌고 봤어. 1, 2, 3으로 자동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냐? 자, 한번 봅니다. 자, 내가 여기서 딜리트를 치는데요. 아이디가 2번인 거. 그럼 얘가 날라가겠다. 그죠? 네네. 맞죠? 그래서 내가 이걸 날렸어. 그런데 얘가 뒤에 있는 놈이 앞으로 당겨져 와서 2로 변하지가 않죠. 맞나요? 예. 이거는 오토 인크리먼트에 좀 증가시켜 줄 때만 뭐 그러한 장점이 있지만은 이거는 좀 기능이 이걸로 인해서 기능을 우리가 지워지면 다시 이렇게 컬럼 수를 세워서 그 수만큼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좀
자동적으로 좀 들어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 기능은 없네요. 그죠? 맞나요? 예, 그 기능이 참 아쉽다. 그죠? 예.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하려고 해. 그러면 얘는요, 2번이 될까요? 4번이 될까요? 맞춰보십시오. 민서가, 자, 돈 먹고 돈 먹기. 얼마에, 어디에 얼마 걸래? 갑자기요. 미지, 뭐가 들어갈 것 같노? 4번. 어이, 혜재, 몇 번 들어갈 것 같노? 4번 와, 이유를 알아야지. 한번 늘어나는 값은 안 주거든요. 자, 한번 봅니다. 자, 넣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끌고 봅니다. 자, 4번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InnoDB가 이미 2를 썼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내가 2를 넣었어요. 강제적으로. 네.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봅니다. 들어갔어요. 그죠? 네. 이때는 확인해보면 들어갔다. 그죠? 예. 왜 이건 가능할까요? 사용자 의도에 의해서 삽입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요거를 딜리트 2를 지우고요. 다시 이걸 끌고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값이었던 10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10으로 사용자 정의가 우선이 돼서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데이터를 쭉 여러 개를 막 삽입을 했단 말이지. 맞죠? 그러다가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이 인크리먼트를 맞춰주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저장된 필드 last insert id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걔를 이렇게 이용을 하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를 쓸 것이라면 쓰려고 작정을 했다면 여기에 넣을 것만 주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이렇게 관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토 인크리먼트를 쓰는 이유가 내가 치기 싫어서 InnoDB 네가 알아서 해도 이 뜻인데 내가 굳이 그거를 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쭉 넣었어. 얼마나 넣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삽입이 된 아이디가 뭐냐? 4라고 나오죠. 그죠? 네. 왜? 이거는 InnoDB에 의해서 들어간 값을 찍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뜬 뭐죠? 사용자가 이렇게 10을 입력을 했죠. 맞나요? 이건 안 나오는 거죠. 그 여기 끌고 보면 4가 있나요? 그 4가 있죠. 그죠? 이거는 누가 만들어 줬어요? DB 엔진, InnoDB가 지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직접 넣은 거잖아. 이해됩니까? 예.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또 재밌는 걸 한번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테스트 TBL2에서 이 ID 값을 오토 인크리먼트로 해서 우리가 세팅을 해서 1에서부터 증가가 되게끔 만들어 줬어요. 그죠? 맞잖아.
예. 일식 증가가 되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테이블을 수정을 해서 오토 인크리먼트를 1에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100부터 시작해.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얼터는 수정할 때 쓴다고 했어요. 테이블에. 맞죠? 그래서 테이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TBL2에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놈. 이 놈을 어떻게 100으로 이렇게 내가 설정을 하는 거야. 수정을 한 거야. 했죠? 수정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값을 대입을 해봐줘. 넣어보죠. 넣었죠. 그리고 끌고 봅니다. 하니까 100번부터 이제 들어가죠. 맞나요? 예. 그래서 필드의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우리가 수정을 원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알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컬럼도 추가할 수 있고요. 삭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많습니다. 얼터가. 제약 조건도 추가 삭제, 인덱스도 추가 삭제 다 할 수 있어요. 얼터로. 됐나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 TBL3를 한번 이렇게 또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오토 인크리먼트를 1000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이 오토 인크리먼트는요. 누가 건드린다고 했어요? InnoDB라는 엔진이 건드리죠. 맞나요? 네. 엔진이 건드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서버 변수라고 합니다. 오토 인크리먼트는. 그래서 서버 변수는 통상적으로 골뱅이 2개가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버 변수를 접근을 하고요. 일반적인 로컬 변수는 그냥 골뱅이 하나로 접근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대입을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SQL 프로그래밍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여기 1000으로 바꿨어. 맞죠? 그럼 1000부터 시작은 할 거야. 맞나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세터를 이용을 해서 자, 골뱅이 2개를 붙였어. 아니, 이거 서버 변수라고 했어요. 그죠?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3을 줘버렸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요렇게 서버 변수 형태가 나오죠. 그죠? 이 서버 변수 형태로 내가 3을 줬단 말이야. 원래 이 값은 디폴트로 1이야. 맞죠? 예. 한번 찍어볼까요? 안 나오네요. unknown 어떤 인크리먼트 맞는데? 인크리먼트 맞는데? 이게 시스템 DB가 어떤 건지를 모르겠네. 자, from dual을 하면 되나? 역시 안 나오네. 안 지키네요. 일단 놔두고요. 자, 이거는 디폴트 값이 1이기 때문에 일식 증가시켜 주는데 이거를 내가 지정을 해버렸어. 이거 잘못됐네요. 글자가 오토 제가 바보였군요. 오토 인크리먼트에 또 인크리먼트인데요. 그죠? 어쩐지 안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나올 건데. 자, 이렇게 하면 1이 나온다, 그죠?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인크리먼트가 2개 있을 줄 꿈에도 몰랐네.
여튼 1이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딱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1이 아니라 3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3개를 이렇게 테스트 TBL에 3개를 넣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값이 나올까요? 이렇게 내가 3개 추가했어. 그리고 나서 뭡니까? 셀렉트해서 이거 끌고 봤어. 끌고 보니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죠. 1000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3씩 증가해라 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보면 좀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보니까 좀 생소하다, 그죠? 처음 이제 서버 변수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자, 보시면 아래 코드가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는 서버 변수예요. 나중에 일단 골뱅이 2개 붙었다. 그럼 이게 서버 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엔진 단. 알겠죠? 그래서 서버 변수라고 생각을 하자. 아래와 같이 코드를 줬다면 디폴트 값인 1을 다시 3으로 하게끔 설정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자,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우리가 한 개 더 물어봅시다. 테스트 TBL3에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그죠? 맞나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DDL 구문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다 지우고 싶다. 뭘 써야 됩니까? 그 명령어가. 예? 그렇죠. 트렁케이트다. 그죠? 트렁케이트는 DDL입니까? DML입니까? 예? DDL이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고 있지 않으면 정보처리 기사 시험 치러 가면 다 틀립니다. 내 장담하건대. 알겠습니까? 헷갈려가지고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거죠. 트렁케이트를 쓰는 이유는 앞서도 설명했지만 DDL이기 때문에 데퍼니션이기 때문에 데퍼니션에는 좀 맞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죠? 맞잖아요. 정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유독 이 한 놈만 DDL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지우고 할 때는 트렁케이트가 뼈대를 남겨두고 지울 때는 딜리트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알겠습니까? 예. 테스트 해보려면 테스트 해보십시오. 어떻게? employee db 여기 가서 employees라는 테이블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테이블 카피해가지고 트렁케이트로 한번 날려보고 딜리트로 한번 날려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거죠. 그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서버 변수도 받고, 그리고 DML 구문도 받고, DDL도 받고, DCL은 안 받네요. DCL은 나중에 봅시다. 알겠죠? 자, 요까지 해서 마무리 할게요.